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2대 자랑스러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김석표 후보입니다. 매년 우리 임금 가이드라인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복지부는 뭘 근거로 우리의 임금이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제시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임금 결정에 우리 사회복지사가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처럼 보수조정위원회를 사회복지사 임금 결정을 위해서 설치해야 하고 그들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복지사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가이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되면 지키고 안 되면 어겨도 된다는 안일한 지자체의 생각에 강하게 반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가치만큼 존중받는 우리 복지 현장, 임금 결정 사회복지사 참여, 단일 임금 체계 및 가이드라인 준수, 저 김석표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장의 시설장 정년은 대부분 65세입니다. 그런데 왜 종사자의 정년이 60세일까요? 누가,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당연하다고 여긴 것에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고민합니다. 과거에 비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일, 모든 종사자가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가 나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복지 현장, 모든 종사자 65세 정년 보장, 저 김석표가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복지의 위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국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제사회와 단절된 우리 복지 현장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엔의 보편적 기준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우리 사회에도 우리 복지 현장에도 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의 다양한 복지 현장과 만나고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 현장의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선진 복지를 만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한국 복지의 선진성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유엔과 만나고 세계와 소통하는 우리 복지 현장, 해외 파견, 해외 인턴십, 인적 교류를 통해 청년 사회복지사들에게 세계 복지 흐름을 경험하는 기회 제공, 저 김석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일로 고민하는 동료가 있으실 겁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분야의 전문 자격 취득을 고민하는 사회복지사,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역량을 갖추려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오랜 기간 경무와 스트레스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사회복지사, 이러한 문제로 현장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자기개발 휴직제도 법제화, 저 김석표가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두 가지가 소진과 역량 강화 아닐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소진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 보니 역량 강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진된 마음을 치유하고 함께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음 편하게 힐링하고 현장에 필요한 실천 역량을 학습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사회복지사 연수원 제주도 건립 임기 내에 저 김석표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지역에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어떤 복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인 우리는 국가와 지방정부를 대신해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그런 보장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있는 지역, 시설의 유형, 근무 형태에 따라 모두 다른 처우를 받고 있고 같은 조직에서조차도 동료에게 피해를 줄까 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포인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유급 병가 제도, 소진 예방을 위한 장기 근속 휴가제, 지역, 시설 유형, 어떤 현장에 계시더라도 차별받지 않는 복지제도의 법제화와 전국 확대, 저 김석표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여러분은 경력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이직할 때 경력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복지 정진을 위해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만큼 자격증 발급 후 이력 관리도 국가가 해야 합니다. 이력 관리의 시스템화를 통해 자격자의 취업 현황, 수급 정책, 적정 인력 활용 방안까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공익재단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일한 경력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부터 보수교육 관리, 경력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되는 사회복지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저 김석표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폭언과 폭력 등의 인권 침해로 인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현장의 사회복지사 중 84%는 안전에 대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로 고통을 겪는 사례는 이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안전은 항상 다음, 또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인권 침해와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 노무사를 파견하겠습니다. 필요한 법률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사가 안전한 현장, 저 김석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일한 직무, 동일한 임금.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 사회복지사들로 바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래에 책임이 있습니다.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같은 처우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 말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현실화, 저 김석표가 이루어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고 민원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승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에 직렬별 정원의 형평성 평가를 반영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승진 비율 준수를 통한 승진 기회 확대, 저 김석표가 앞장서겠습니다. 사회복지세 도입을 관철시키겠습니다. 복지국가는 튼튼한 세입을 기반으로 발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현재의 낮은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저 김석표는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 세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는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로서 그 돈 모든 세입을 복지 분야에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국가형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 김석표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협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찬성하며 또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과연 내가 낸 의견이 협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저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등을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100% 공개하겠습니다. 연구, 세미나,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의 다양화와 개인 회원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되는 의사소통 구조, 투명함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저 김석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